자, 98쪽에 604번. 정규분포 80,16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 그러면 우선 모집단이 요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거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 그랬으니까 x바가 따르는 정규분포는 조금 다르죠, 그쵸? 요거 앞에 80은 똑같지만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 n분의 16제곱이니까 루트 n분의 16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요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근데 그 x바가 요렇게 될 확률이 0.691호입니다. 그랬으니까 자 그대로 이제 요 확률을 지금 방금 우리가 x바에 대한 정규분포를 썼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표준화를 시켜볼게요. 얘를 표준화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 p z가 하고 여기서 어떻게 써야 돼? 요거에서 80을 빼고 이걸 나누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루트 n분의 648에서 80을 빼주고 그거를 또 루트 n분의 16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요렇게. 그치? 그럼 식이 좀 복잡한데 일단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n을 한 번씩 곱할까요? 루트 n을 한 번씩 곱하면 p z가 자 16분의 648 마이너스 80 루트 n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8로 한 번씩 약분할 수 있네, 그지? 8로 한 번씩 약분시키면 p z가 2분의 8로 하면은 81 마이너스 10 루트 n인가? 맞나? 그죠? 근데 이 확률이 지금 0.6915가 나온다 그러면 병준아 6915는 이쪽에 있는 것 중에서 뭐랑 관련 있는 거야? 0.5에 그치? 0.5가 1915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0.5 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의 값이 요 값이 0.5가 됩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쵸? 그래서 요 값이 지금 0.5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분자에 있는 값이 1이 돼야 되겠네, 그치? 분자가 1이 돼야 돼. 그러면 81 마이너스 10 루트 n 얘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80은 10 루트 n 이렇게 돼서 루트 n이 8이니까 n은 64가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그래서 약간 좀 모양이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모양이랑 조금 다른 모양으로 벗어나긴 하지만 끝까지 계산을 해 나가면 답은 저렇게 나오겠습니다. 64. 또 숙제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610번? 610번. 자, 100쪽에 610번입니다. 정규분포제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추정한 모평균의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 저렇게 됐다. 그러면 지금 이 138.24 여기서부터 m 하고 여기가 161.76인데 이게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 의하면 얘가 x바 빼기 1.96 신뢰도 계수 1.96이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를 지금 계산한 게 요렇게 해서 요거가 곧 얘를 계산한 결과인 거잖아. 맞니 유나야? 이게 지금 95% 신뢰 구간을 구하는 식이니까. 그럼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신뢰도 계수를 지금 95%에서 99%로 바꾸게 되면 요 1.96 자리가 얼마로 바뀌어요? 신뢰도 99%의 신뢰도 계수는 요거잖아, 그치? 그래서 2.58로 바뀌겠지, 여기가 2.58.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2.58 요렇게 바뀌었을 때 그때 이제 이 구간은 어디겠느냐 이게 질문이거든.
그러면 지금 잘 생각해보면 일단 이 138.24랑 161.76에 딱 가운데 값이 x바라고 볼 수 있죠. x바에서 똑같은 걸 빼고 더한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 138.24랑 161.76에 딱 가운데면은 더해갖고 2로 나누는 거잖아. 그죠?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딱 300인가? 그죠? 딱 300이죠? 그러니까 가운데는 150입니다. 그래서 x바가 150인 거 알 수 있고 150 여기도 150. 자 그러면 150에다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했더니 161.76이 된 거니까 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얼마였다는 얘기냐면 11.76이었다는 얘기죠. 11.76. 그러면 그 11.76을 1.96으로 나누면 얘의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이게 딱 나누면 떨어질 것 같은데? 6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이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놈의 값이 6이었구나 라는 걸 이제 거꾸로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이유나요?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이 구간을 구할 건데 자 x반은 아까 150인 거 알았고요.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는 방금 전에 6인 걸 알았잖아. 얘가 6이고 얘도 6인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때 실내 구간은 이제 자 이쪽 먼저 구하면 150 플러스 2.58 곱하기 6이면 얼마니 소야? 15에다가 15.48인가? 맞아요? 15.48 그러면 요 반대편은 150에서 15.48을 빼면 되겠네 그치? 이렇게 그럼 이쪽은 165.48이 되는 거고 반대쪽은 134.52가 되겠네 그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루트 n이 얼마고 그러니까 n이 얼마고 시그마가 얼마인지 각각의 값은 몰라도 돼 그냥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얼마인지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서오세요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니까 몇 개인가요? 135부터 165까지잖아 그지? 몇 개야 유나? 어? 이거 다 세봐야 돼? 몇 개? 135부터 165까지인데 몰라요. 정답도 안 먹었어? 모의고사라고 했는데 아예 학교 안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몇 개? 이거 확실하게 얘랑 얘를 포함하는 거잖아 양 끝에 거를 포함해서 개수를 셀 때는 요거에서 요거를 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빨리면 조그만 숫자로 해봐 31개입니다 31개 자 또 여러분 100조까지 숙제한 걸 통해서 질문하고 싶은 거 윤정이 많이 풀어왔니? 좀 더 풀어야 돼 100조까지 질문 없나요? 그러면 오늘 101쪽부터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모평균의 추정 단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내용 몇 개만 정리하고 이제 진도를 나갈게요. 자, 우선 x바라고 하는 것은 수호야 뭐라고 읽어? 표본 평균 이렇게 읽죠?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거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죠. 그리고 우리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 무엇과 같다는 걸 알아요? 모평균과 같다는 걸 알죠. 그쵸? m값은 모평균이지. 자, 그 다음에 혜원아 그럼 요거는 뭐라고 읽어야 돼? 이럴 때는 쳐다봐 주는 거야. 어머 저것도 몰라 이렇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지. 표본 평균의 분산. 근데 혜원아 표본 평균의 분산은 자 우리가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쓰면 이게 모 분산이잖아. 모 분산하고 표본 평균의 분산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밑에다가 뭘 붙이더라? n을 붙입니다. n은 뭐였는데? 표본의 크기죠, 크기. 내가 몇 개짜리 표본을 만들었는지 표본의 크기. 자, 그러므로 요거는 유나야 이건 뭐라고 읽어야 돼? 뭐라고 읽어야 돼? 응? 어디 아프니? 그래? 질문하지 말까 오늘은? 알았어. 자, 민정아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죠? 그리고 여기다 루트 씌운 거기 때문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요렇게 요게 이제 우리가 x 바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모 평균을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 평균이 어디에 있을지 추측해 보는 게 이제 그 신뢰 구간이었잖아. 그래서 모 평균 m은 x 바에서 빼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것과 그 다음에 x 바에다가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사이에 들어갈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모평균이 어디에 있을지를 추측해 보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신뢰 구간이라고 불렀었죠. 그죠? 신뢰 구간. 그래서 이 신뢰 구간에서 이 k 값이 이제 수호야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수였죠? 확률이라기보다는 신뢰도, 그치? 신뢰도가 95%냐, 뭐 99%냐,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요 K라는 값이 결정이 됐었죠. 자, 예를 들어, 신뢰도가 알파 %입니다 라고 문제에서 말했을 때, 그때 이 K라는 신뢰도 계수는 어디서 갖고 왔었냐면, 표준정규분포에서 갖고 왔었죠. 표준정규분포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신뢰도가 뭐 95%다 그러면은 표준정규분포니까 이거 0이고 Z인데, 자 여기서 딱 K를 잘랐을 때 K부터 마이너스 K까지 잘랐을 때 만약에 요 구간의 넓이가 0.95입니다. 그러면 그때 K 값이 신뢰도 95%의 신뢰도 계수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 1.96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 넓이가 0.99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K 값이 신뢰도 99%일 때 신뢰도 계수가 되는 거였죠. 그게 2.58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고, 그치? 근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 꼭 95나 99가 아니어도 뭐 갑자기 여기다가 뭐 94 뭐 이런 거 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대신 문제에서 이 넓이가 0.94가 되게 하는 이 K 값이 얼마인지 말해줄 거예요. 그럼 그거를 신뢰도 계수 자리에 집어넣으면 그게 신뢰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그치? 그래서 신뢰 구간이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건지, 그리고 그때 K 값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이제 뒤에 문제들을 잘 풀 수 있다. 자, 101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 62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620번 문제는 잠시만. 자, 620번 문제는 어느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키는 평균이 m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근데 거기서 이미 추출한 121명. 자, 이 121명 이런 게 이제 뭘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내가 뽑은 표본의 크기니까. 자, 요런 게 이제 n 값인 겁니다. 그죠? n 값. n 값이 121이고 그다음에 그 키의 그 표준 편차가 11cm였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 11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누구의 표준 편차예요? 이건 표본의 표준 편차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근데 우리가 신뢰 구간을 추정할 때는 표본 표준 편차가 아니라 모 표준 편차 시그마가 필요한 거거든. 그지? 하지만 이 121명 n값이 121 정도 되면 그때 이 표본의 표준 편차 11을 그냥 모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됩니다. 그렇게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구할 수가 없어. 자, 요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그 여러분 그 프린트에는 없겠지만 여기 RPM에 94쪽에 설명하는 부분인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한 대략 한 30 이상 정도 되면 모 표준 편차 시그마 대신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해도 돼요 이 말이잖아, 그치? 맞죠? 그게 요런 걸 알고 있어야 우리가 101번 같은 문제를 풀다가 혼란이 없어요, 혼란이. 자, 그래서 문제를 읽다 보면 분명히 요 11은 내가 뽑은 표본의 표준 편차예요. 하지만 이것을 시그마로 사용해도 괜찮아 라는 걸 방금 얘기해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그마가 1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그 학교 남학생들의 평균 TM을 신뢰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 자, 한번 써볼게요. 신뢰도 95%로 추정했다. 그러면 X바 마이너스, 자 병준아 신뢰도 95%의 신뢰도 계수 얼마 쓰래요? 1.96 쓰라 그랬죠? 그럼 여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근데 n이 121이었으니까 11분의 시그마 1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여기도 11분의 11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그럼 결국은 뭐 11분의 11은 1이니까 지워도 되는 거잖아. 그지? 문제에서 이 구간을 지금 A부터 B까지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얘가 A라는 얘기고 얘가 B라는 얘기지 지금. 그러면 형준아 B-A는 얼마예요? 그치? 1.96에다가 2배 한 거니까 3.92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요게 B-A의 값이고, 자 그 다음에 신뢰도 99%로 추정한 신뢰 구간을 C부터 D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99%로 신뢰도가 올라갔으니까 수호야 신뢰도 계수도 좀 커지겠지. 얼마로 커져요? 2.58로 커질 거고, 그 다음에 2.58 뒤에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똑같잖아 아까랑, 그치? 그럼 요거 1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하고 여기도 x바 플러스 2.5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값이랑 요 값이 문제에서 말한 요거 C부터 D까지가 되는 거니까 요게 C고 요게 D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D-C는 얼마니 규진아? (5.16) 그치? 5.16. 자, 요렇게 다 찾을 수가 있겠고, 그럼 문제에서 이제 D-C에서 B-A를 빼라 그랬으니까 5.16에서 3.92를 빼 이 말인 거잖아, 그치? 빼면 얼마예요? 1.24.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신뢰 구간을 잘 구할 수 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넘겨볼게요. 아,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눈치챌 수 있는 거, 신뢰도를 높였죠. 다른 건 그대로 놓고 신뢰도만 높였더니 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됐어? 길어졌죠, 그쵸? 전에 얘기한 적 있죠? 신뢰도를 높게 만들고 싶으면 구간을 넓게 잡으면 돼, 그치? 그럼 구간을 넓게 잡으면 그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신뢰 구간이 길어지면 신뢰도가 높아지고, 또 신뢰도를 높이면 신뢰 구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102쪽으로 가서는 102쪽에서는 623번을 볼게요. 자, 623번은 정규분포 n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36. 자, 이런 거 이제 딱 메모하면서 가야 돼. 모집단이 지금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여기서 크기가 n이 36인 표본을 추출했다 그랬으니까 그때 신뢰도 96%와 신뢰도 알파 %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요렇게래요. 그럼 일단 96% 구간부터 써봅시다. 자, 신뢰도 96% 구간, 이때는 x바에서 빼기, 자 혜원아 신뢰도 96%일 때 신뢰도 계수를 얼마 써야 될까 지금? 딱 이거 정확하게는 몰라도 눈치로 때려 맞출 수 있거든. 여기 지금 정규분포 요 값들을 보면서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지금 96%랑 관련 있는 애가 누굴 것 같아? 어떤 거?
2.0이야. 그치? 이 0.48을 두 개 붙이면은 0.96이잖아. 맞죠? 그러면 2.0이 신뢰도 96%의 신뢰도 개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야지. 그럼 2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루트 n 그러면 루트 n이 36에 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2라고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모평균 있고 오른쪽은 똑같은데 플러스로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A가 되는 거고 요게 문제에서 말하는 B가 되는 거니까 윤정아 그러면 B-A는 얼마라고 구할 수 있어요? (3분의 4라고 구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요게 3분의 4입니다. 이렇게 찾아놨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신뢰도 알파 %의 신뢰 구간을 써볼 건데 자, 신뢰도가 알파 %면은 이게 신뢰도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니까 그 신뢰도 개수도 얼마인지 몰라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그 신뢰도 개수 자리에다가 K를 써볼게요. 신뢰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자, 나머지 뭐 6분의 2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x바 플러스 k 곱하기 6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요게 c가 되는 거고 요게 d가 되는 거잖아. 요게 c 요게 d니까 자 여기에서 그럼 형진아 d-c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그쵸 3분의 2k라고 할 수 있죠. 3분의 2k 그치? 자 요게 3분의 2k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D-C하고 B-A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얘의 값이 3분의 4인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놈의 값이 방금 3분의 2K라고 찾았잖아. 그치? 이렇게 찾았잖아. 그쵸? 그럼 계산해보면은 3분의 지워버리고 여기 2도 한 번씩 약분해버리면 K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결국? 2분의 1 곱하기 2니까 K는 1이 되겠네. 그치? K는 1. 그래서 이 관계에서 아 K 값이 1이구나 라고 찾을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이 K는 신뢰도 개수였단 말이죠. 신뢰도 개수가 1이 될 때에 신뢰도를 구하는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신뢰도 개수가 1이란 얘기는 이 표에서 Z값이 1인데를 보는 거고 그치? 그럼 규진아 Z값이 1인데가 지금 0.34라 그랬잖아. 그럼 이게 한쪽만 0.34니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를 합치면 확률이 얼마가 돼? 0. 그렇지 0.68이 되겠지. 그럼 0.68을 그대로 퍼센트로 바꿔서 68%가 이 두 번째 구간의 신뢰도가 되는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K하고 알파라는 신뢰도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 개수가 1이구나. 그러면 0.34니까 머릿속에다가 표준 정규표를 그리는 거지. 그치?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표준 정규표를 그려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요 구간 안에 들어가는 여기의 넓이가 지금 요만큼의 넓이가 0.68이라고 말해준 거니까 아 그러면 신뢰도가 68%라는 얘기구나. 요런 식으로 계산해 주는 겁니다. 예. 이거요? 요거에서 요거를 뺀 거잖아요. 요거 자체가 3분의 2 아닌가? 맞죠? 요거 자체가 3분의 2죠. 그죠? 그게 2배니까 3분의 4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68% 이렇게 풀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문제 62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624번은 자, 이거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여 모평균 m을 95%로 추정할 때 그럼 일단 씁시다.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한번 씁시다. 자, 가운데 m 넣어놓고 병준아 왼쪽은 뭐라고 써야 돼?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10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가운데만 플러스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뭘 얘기했냐면 n-x바의 절대값이 2 이하가 되도록 그랬어요. 뭔가 이제 우리가 쓴 식하고 문제에서 얘기한 식하고 약간 이제 모양이 좀 다른데 우리가 요런 느낌으로 바꿀 수 있거든, 이 식을. 자, 일단 n-x바가 생기도록 자, 전부 다 마이너스 x바를 한 번씩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왼쪽은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자리가 이제 n-x바가 될 거고 오른쪽 자리는 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 요게 그대로 오겠죠. 이렇게. 그럼 소야 이런 모양을 만났을 때 지금 요쪽의 값은 플러스고 요쪽의 값은 마이너스잖아. 그 사이에 얘가 껴있잖아. 그럼 이런 걸 우리가 절대값 n-x바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치. 요거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요 식을 요런 모양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x가 마이너스 3 이상 플러스 3 이하다 이런 식 만나면 이게 이거랑 같은 뜻이잖아. x의 절대값이 3 이하입니다 하고 같은 식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바꾼다 그런 느낌으로 이 식을 요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거가 2 이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찾은 이 식의 우변 얘가 2 이하입니다를 만족시켜주면 그러면 얘도 자연스럽게 2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문제에서 얘기한 요거를 갖다가 붙여주면 되겠고요. 그럼 실제 계산은 이제 이쪽 부분에서 하면 되겠죠. 요거를 잘 계산해서 n 값의 범위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n을 일단 곱할게요. n 곱하면 이쪽은 19.6 되고 여기는 2루트 n 되죠. 그럼 2로 나눠주면은 9.8이네요. 9.8 루트 n이 9.8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제곱해야 되잖아. 9.8 제곱해야 돼. 9.8 제곱. 옛날에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우잖아. 9.8 제곱이면은 10-0.1을 제곱하라고 배우죠. 그죠? 곱셈공식 같은 거 하면서 그지? 그럼 요거 100 4 플러스 0.04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얼마죠? 96.04 이렇게 됩니다. 그죠? 요렇게. 그래서 n 값이 96.04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답은 얼마다? 97, 그치? 5번이 되겠지, 그치? 요렇게 계산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3페이지로 가서 629번 한번 볼게요. 103쪽에 629번. 자, 이런 게 이제 개념적인 문제야. 우리가 실내 구간을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 때 개념상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 일단 잠깐 한번 시간 줄 테니까 1번부터 5번 중에서 뭐가 맞는 말인지 한번 골라봅시다. 629번. 일단 2번이 맞죠? 우리가 이렇게 실내 구간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실내 구간에서 B-A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 거 이거를 뭐라고 불렀죠? 실내 구간의 길이 맞죠?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불렀었어.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2배의 실내도 계수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거든요.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1번 같이 신뢰도를 낮춘다. 혜원아, 신뢰도를 낮추면 여기에 있는 요 문자들 중에서 누가 변할까? K가 변하는 거야. K가 신뢰도 계수잖아. 그래서 신뢰도가 높아지면 K 값이 커지는 거고 신뢰도가 낮아지면 K 값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신뢰도를 낮춘다 그랬으니까 얘가 작아지고 있는데 동시에 표본의 크기가 n이잖아요. 표본의 크기는 크게 한대요. 그러면 얘는 커진다는 얘기야. 얘는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K가 작아짐으로써 이 전체 값이 작아지고 있는데 이 분모에 있는 n이 커지니까 전체 값이 더 작아지겠죠.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는 전부 다 실내 구간의 길이를 작아지게 만드는 요소들이란 말이다. 그래서 B-A는 커진다가 아니라 작아진다. 틀렸죠, 1번은. 자, 니은은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B-A의 값이 작아지면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n 값이 그대로 있어. n 값이 그대로 있는데 B-A 그러니까 이 실내 구간의 길이가 작아지고 있어. 그러면 K가 작아져야 되겠죠. 목표준 편차는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 그렇지? 그래서 2번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B-A의 값은 표본 평균의 값과는 관계가 없다. 봐봐. 요게 지금 B-A의 값을 나타내는 식이잖아. 요 식 안에 X바가 있나? X바는 없죠. 그쵸? 민정아, 그러면 3번은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그러면 이 값은 표본 평균과 관계가 있나? 이 B-A의 값은 실내 구간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식이 실내 구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식이잖아요. 근데 이 식 안에는 X바라는 게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야. 뭐 X바에서 얼마를 뺀 거부터 그 다음에 X바에서 얼마를 더한 것까지,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가지고 우리가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한 거잖아요.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면 얘에서 얘를 빼는 순간 X바는 사라지고 2배의 네모만 남는 거잖아. 그러니까 X바가 커지든 작아지든 이 실내 구간의 길이 자체는 어때? 똑같은 거야. X바가 커지면 이 구간이 그대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 이 길이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X바의 값과 B-A의 값은 관계가 없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2번, 3번이 답이고요. 4번은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4배가 되면, 이것도 요 식만 보면 되지. 그지? 자, K도 일정하고 시그마도 일정한데 요 값이 4배가 됐대요. 요게 4배가 된다 그러면 루트 때문에 분모가 2배가 되는 효과가 있죠. 그죠? 그럼 분모가 2배가 되면 B-A의 값은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배로 줄어들어야지. 그치? 그래서 2배가 아니라 2분의 1배라고 말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면 B-A의 값은 작아진다. 틀렸죠? 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커지는 겁니다. 그치? 이렇게 요 식을 잘 보면서 따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넘어가서 104쪽에서는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633번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내려가면 밑에 2층에 이제 상우고 24년도 시험지가 있을 거예요. 상우고 24년도 시험지. 그리고 그 호원 친구들은, 호원은 이번에 통계만 시험범위잖아. 그래서 칠판에다가 통계 단원 아닌 문제들은 번호를 적어놨거든요. 한 8문제 정도 빠집니다. 그래서 통계 단원 아닌 문제들은 빼고 통계 단원만 푸세요. 통계 단원만. 그래서 통계만 풀고 칠판 참고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친구들은 다 풀어보시고, 그리고 풀이 영상도 우리 단톡방에다 올려놨으니까 시험 보고 나서 풀이 영상 보고 마무리 해주시고. 자, 633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주머니 속에 1, 2, 3 숫자가 적힌 카드가 한 장, 4장, 한 장이 들어있다. 이제 요거를 처음부터 4장을 추출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지? 여기서는 내가 X바의 평균이나 혹은 X바의 분산을 구하고 싶을 때 이걸 바로 찾지 않고 뭘 이용해서 찾는 거냐면 모집단을 이용해서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4장을 이미 추출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처음 상황 1, 2, 3 숫자가 한 장, 4장, 한 장 들어있다. 거기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카드를 한 장 뽑으면 X값은 1 아니면 2 아니면 3일 텐데 그때 확률이 얼마가 될 거냐면 각각 카드가 한 장, 4장, 한 장이니까 그지? 1번 카드를 뽑을 확률은 얼마예요? 얼마예요, 홍진아? 한 장, 4장, 한 장이니까 6분의 1인 거지. 6장 중에 한 장만 1카드인 거니까. 그래서
6분의 1이 1이 나올 확률이고, 그럼 이 카드는 4장이나 들어있잖아. 이 카드는 4장 들어있으니까 6분의 4가 2가 뽑힐 확률이고, 3이 뽑힐 확률은 다시 6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x에 대한 분포를 그린 다음에 이 x의 평균과 x의 분산을 이용해서 x바의 평균과 x바의 분산을 찾는 이런 문제죠. 그쵸? 자, 그러면 혜원아, 이 표에서 우리 x의 평균 구해봅시다. 6분의 1. 그치. 그러면 2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x의 분산 구합시다. 위에다가 제곱해 놓고, 자, 뭐라고 써야 돼? 6분의 1, 6분의 16, 6분의 9에서 빼기 제곱의 평균의 제곱, 요렇게. 그럼 요게 6분의 26이니까 3분의 13이네요. 그죠? 그러면 3분의 13에서 4 빼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네. 그치? 자, 이렇게 x의 평균과 x의 분산을 구했어. 그럼 그걸 이용해서, 자, x바의 평균은 원래 모평균과 같잖아. 그치? 그럼 이 모평균이라는 게 곧 x의 평균이니까 얘는 그대로 그냥 2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x바의 분산은, 혜원아, 아까 x바의 분산은 모 분산을 어떻게 한 거다? n으로 나눈 거다 그랬죠? 근데 이 n은 표본의 크기 아니야. 그지? 지금 문제에서 지금 읽어보면은 몇 장의 카드를 뽑았다? 4장을 이미 추출했다. 그럼 이 4장, 4가 n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n자리에 4 들어가고, 자, 요건 모분산이니까 모분산 방금구한 3분의 1이죠.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서 12분의 1이 x바의 분산인 거야. 그치?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x바의 제곱의 평균 구할 수 있죠. 규진 어떻게 구하지 이거? 그죠. 원래 얘가 등장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분산을 구할 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여기서 등장하는 친구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우리 분산도 알고 요것도 아니까 이렇게 돼야죠. 그죠? 분산을 구할 때 여기서 요거 빼는 거니까, 자, 얘가 지금 12분의 1인데 12분의 1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4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4가 1로 넘어가면 답이겠네요. 그럼 얼마까 답이? 얼마야 규진아? 47이요? 이 넘어가면은 플러스 되는 거 아니야? 12분의 49가 되겠지. 그치? 요게 x바의 제곱의 평균인 거고, 문제에서는 그것을 이제 p 플러스 q 하라 그랬으니까, 영진아, p 플러스 q 하면 얼마? 이제 p 플러스 q는 다 이제 형진시켜야 되겠어. 수능 보다가 이거 분수 다 구해놓고서 p 플러스 q 틀려가지고 한 문제 날리면 그 얼마나 그 속상하겠냐. 자, 10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05페이지. 자, 105페이지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정규분포 문제들인데 약간 조심할 부분이 있는 문제들을 골라서 풀어볼게요. 일단 63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병준이가 한번 풀어보자. 우선 문제를 쭉 읽으면서 메모를 좀 할게요. 모집단은 평균이 10,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말했고요. 거기서 병준아, 초콜릿을 25개씩 한 상자에 담았다 그랬네. 그치? 그러면 25개를 뽑아가지고 일종의 표본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25가 누구 값이 되는 거야? 표본의 크기 n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렇다면 이제 x바들은 어떤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10, 얘를 요걸로 나눈 거니까 5분의 2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데,
초콜릿을 25개를 담은 그 상자의 무게가 240g 이하일 확률 이렇게 말했잖아. 병준아, 이걸 우리가 P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여기서만 안 틀리면 되거든. 240은 25로 나누면 되지. 그렇지,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240g이라고 하는 거는 초콜릿 하나 무게가 아니라 25개 초콜릿의 무게 합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냥 이걸 x바가 240 이하다 이렇게 쓰는 실수만 안 하면 된다고. 그치? x바는 표본 평균이니까 내가 뽑은 25개 초콜릿 무게의 평균이 x바인 거고 240g은 내가 뽑은 25개 초콜릿의 무게를 다 합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병준이 질문처럼 240을 초콜릿의 개수인 25로 나눠줘야 그래야 이게 이 상자에 들어있는 초콜릿 하나의 무게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렇게 나누어서 식을 세워줘야 되는 거고요. 요거 계산해보면 얼마 나와 병준아? 9.6 나오죠. 9.6. 그래서 x바가 9.6 이하일 확률 이렇게 써가지고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썼으면 그 다음에는 뭐 표준화 시키는 거니까 쭉쭉 풀리죠. 이 부분이 조심할 부분이었고, 자 표준화를 시켜준다면 요거를 지금 요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 5분의 2가 0.4잖아요. 그래서 표준화 시킬 때 0.4분의 9.6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z가 마이너스 1 이하다 이렇게. 그죠? 그럼 병준아 마이너스 1보다 작을 확률은? 그렇지. 요것을 0.5에서 빼줘야 되는 거니까 2번이 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조심할 부분이 있는 문제 642번 보겠습니다. 642번. 자 642번은 이거는 윤정이가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문제를 읽으면서 메모를 할 건데 윤정아 조심할 부분이 처음에 있어요. 요거는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블루투스 이어폰의 사용 시간은 평균이 6시간, 표준 편차가 20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말했지. 자 이거를 뭐라고 써놓을까 여기다가? 정규 분포니까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지?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 평균이 얼만데? 6시간. 그럼 6. 맞아요?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 조심할 부분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 그치? 이 문제에 조심할 부분이 바로 단위죠, 단위. 그치? 문제를 지금 읽어보면은 평균은 6시간이라 그랬는데 표준 편차는 20분이라 그랬죠. 그리고 맨 밑에 쭉 읽어보다 보면은 사용 시간의 평균이 K분 이하이면 그랬죠. 그러니까 시간의 단위를 분을 주로 쓰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맨 처음에 이 평균만 시간으로 말해준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그냥 정규분포를 6,20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통일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6이라고 쓰지 말고 요거를 분 단위로 바꿔서 몇으로 쓸까? 6시간이면 몇 분이에요? 360분이지, 그치? 그래서 360,20의 제곱 이렇게 써야 된다. 요게 이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단위, 그치? 자, 그럼 x가 저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거기서 2,500개를 추출했어요. 2,500개. 그럼 윤정아, 이 2,500은 누구 값을 말해준 거야? 표본의 크기 n을 말해준 거죠. 그렇다면 x바가 따르는 정규분포를 또 쓸 수 있겠네, 그치? 앞에는 어떻게 쓰고? 360 그대로 쓰고, 자 뒤에는 요 분산을 이걸로 나누는 거잖아. 그럼 2,500이라고 하는 게 50의 제곱이니까, 그치? 요렇게 나눠지면은 5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맞죠? 자 그러면 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x바의 평균이 k 이하이면 생산 공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요게 K 이하일 확률. 그 확률이 0.006이다. 이런 거죠, 지금. 그쵸? 요게 0.006이. 그럼 우리가 이거를 표준화를 시켜준다면, 자, K-360 나누기 5분의 2면 0.4죠? 요렇게 했을 때, 이 확률이 0.006이가 나오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자, 우리 표준정규분포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생각해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Z인데, 지금, 요것보다 작을 확률이 0.006이잖아. 그럼 요거는 상당히 작은 값이죠, 지금. 그죠? 여기 왼쪽에 이렇게 0.006이가 여기 넓이가 지금 0.006이가 되게 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 경계선이 얼마일까를 여기서 찾아본다면 누구겠어요? 얼마? 근데 지금 위치가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잖아, 그지? 마이너스 2.5가 돼요, 그치?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참고를 해주면 좋겠고, 그럼 마이너스 2.5, 여기가 마이너스 2.5가 되니까 이 초록색 값이 지금 마이너스 2.5가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0.4를 여기다 곱할게요. 0.4 곱하면은 5분의 2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겠네, 그지? 그러면 360 넘어가면은 K는 몇일까? 359가 될 겁니다. 그치? 자, 답은 359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제일 끝에 그 실력업 두 문제만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에 자, 653번 볼게요. 얘는 어느 지역 학생들의 1일 인터넷 사용 시간 X는 자,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3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겠고, 자, 그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9명을 추출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표본의 크기가 되겠죠? 그러면 X반은 어떤 정규분포를 따를 거냐면 M, 자, 요거 9로 나누니까 10의 제곱이 되겠네, 그치? 요렇게 X바가 따르는 정규분포가 나왔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GK랑 HK라는 두 가지 함수를 정의해 줬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GK는 X가 M 플러스 30K 이하일 확률이고요. HK는 X바가 M 플러스 30K 이하일 확률입니다. 이상일 확률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GK를 구할 때는 요 위에 있는 요 정규분포에서 구하는 거고, 밑에 있는 HK를 구할 때는 요 밑에 있는 X바의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계산해야 돼. 그치? 이제 그걸 가지고 계산을 좀 해놓으면, 자, 여기에서 이제 GK는 문제에서 정의해주기로 PX가 M 플러스 30K 이하입니다. 이렇게 정의해줬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를 이제 표준화시켜야 될 거잖아. 그지? 얘를 표준화시키면, Z로 바꾸면, 소야, M 플러스 30K를 지금 표준화시키면 어떻게 돼? 얘에서 얘 빼고 30으로 나누니까 K만 남겠죠. 그쵸?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서는 이제 HK를 정의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HK를 PX바가 M-30K일 확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표준화를 잘 시켜주시면 이번에는 자, M-30K에서 M 빼니까 마이너스 30K이고 그걸 10으로 나눠야 되죠. 이거는 마이너스 3K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GK는 요거야 라고 찾았고요. HK는 요거야 라고 찾은 상황에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보는 거야. 자, 민정아, G0이면은 K에 0 넣는 거잖아. 그치? 맞죠? 그러면은 요 식에다가 K에 0 넣으면은 Z가 0보다 작을 확률이죠? 그 다음에 요거 H0은 또 요 밑에 식에다가 K 0 넣는 거잖아.
그러면은 Z가 0보다 클 확률이죠? 그럼 둘이 어떨까? G0과 H0은 비교하면 같죠? 같은 표준 정리 분포잖아. 0보다 큰 확률과 0보다 작은 확률 반반씩이잖아. 0.5, 0.5니까 1번 기억은 맞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니은은 여기다 좀 써보면 G3이면은 자 위의 식에 K에 3 집어넣은 거니까 P, Z가 3 이하일 확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H1이면은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니까 P, Z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소야 그러면 요거랑 확률이 어떨까요? 같겠죠? 3 마이너스 3 부호가 반대인데 대신 부등호 방향도 반대잖아. 그치? 그러므로 이 두 확률도 서로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니은도 맞죠? 그쵸? 자 디귿 여기다 써보면 G1은 자 요식에다 1 집어넣은 거니까 P, Z가 1 이하일 확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H-1이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니까 P, Z가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규진아 이 두 확률을 더해가지고 1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이거 1보다 좀 부족하죠. 그죠? 우리가 표준정규분포를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해보면 여기서 지금 1하고 3하고 1이 여기쯤에 있으면 3이 여기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요쪽 부분을 말하는 거고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요쪽 부분을 말하는 거니까 중간 요만큼이 B죠. 그죠? 얘네 둘을 더해서 1이 됩니다 라는 것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네. 맞는 것은 기억 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치? 통계 문제는 어렵게 내도 그냥 과정이 조금 복잡한 거지 막 어떤 발상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정 정도 수준 이상으로 공부하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는 단원이야. 계속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654번 보겠습니다. 자, 654번은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 요것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25인 표본과 NA라고 할게요. A는 표본의 크기가 25고요. NB라고 하겠습니다. B는 표본의 크기가 100이에요. 그래서 자, A 같은 경우에는 M, 표본의 크기가 25였으니까 5분의 시그마 제곱 이거를 따르는 확률 변수죠. 이렇게 써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M, 10분의 시그마 제곱 요게 XB의 바 요렇게 그쵸? 네, 표본을 두 종류로 뽑은 거야 지금 크기가 25짜리 표본 크기가 100짜리 표본 자 그렇게 뽑아가지고 XA의 바와 XB의 바의 분포를 이용해서 모평균 M을 신뢰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각각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추정한 신뢰 구간은 X바 XA의 바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요거 마이너스 신뢰도 95%니까 뭐 그냥 1.96이라고 하겠습니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근데 루트 n이 지금 25죠? 루트 n 5분의죠? 5분의고 여기서는 지금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요 자리에는 그냥 모집단의 시그마를 그대로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가끔 이제 요렇게 써버리고 나면은 요거를 또 시그마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표본 그 신뢰 구간 구할 때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거든요. 그죠? 모표준 편차가 떡하니 나와 있는데 모표준 편차 갖다 써주는 게 맞겠지, 그치? 여기는 그대로 시그마라고 쓰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M 하고 요거는 XA 바 하고 요거 그대로 플러스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게 문제에서 말하는 A 그리고 B가 되겠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NB에 관해서 n이 100인데 크기가 100인 신뢰 구간을 써보면 XB의 바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는 1.96 곱하기 10분의 시그마
그리고 요거는 xb의 바 플러스 1.96 곱하기 10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게 c가 되는 거고 요게 c가 되는 거고 요게 d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지금 써놓은 이 실내 구간을 가지고는 디귿만 판단하면 됩니다. 디귿. 혜원아, B-A는 요거에서 요거 뺀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D-C는 요거에서 요거 뺀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 뺀 거는 1.96 곱하기 5분의 시그마의 몇 배라고 보면 돼요? 요거에서 요거 뺀 거는 2배라고 보면 되지. 그치? 그래서 B-A는 2 곱하기 1.96 곱하기 5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고, D-C는 2 곱하기 1.96 곱하기 10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누가 크겠니? 나머지 다 똑같은데 얘는 분모가 5고 얘는 분모가 10이잖아. 누가 크겠어? 얘가 크죠. 그죠? 분모가 작은 애가 큰 거니까 요쪽 방향으로 지금 부등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반대로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디귿이 틀렸구나 라는 것을 요 실내 구간을 이용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부터 보면 XA의 바의 분산, XA의 바의 분산이면 요거 말하는 거잖아. 요거 그치? 그 다음에 XB의 바는 분산이 요거잖아. 그치? 병준아, 누가 커? 얘가 더 크죠, 그죠? 분모가 작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XA의 바가 n 플러스 5 이하일 확률과 XB의 바가 n 플러스 5 이하일 확률을 비교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각각을 정규분포로 표현해 놨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풀면 되죠. 자, 이거 지우고 쓸게요. 자, 여기서 P XA의 바가 n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랬으면 이건 표준화시키면, 자, 요 놈에서 평균 빼니까 5가 남을 거고 여기 5분의 시그마가 들어가야 되겠지. 이렇게. 그죠? 그럼 요거는 PZ가 시그마분의 2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는 PXB 바 요게 n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자, 요거 Z로 표준화시키면은 요거에서 요거 빼면 5, 그리고 시그마가 10분의 시그마죠.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PZ가 시그마분의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자, 시그마분의 25랑 시그마분의 50이면 얘가 더 클 거 아니야. 시그마는 양수니까, 그치? 얘가 더 클 거 아니야. 그러면 더 큰 놈보다 작을 확률, 이 확률이 더 넓이가 넓겠죠. 얘보다. 그치? 그래서 이쪽이 더 큰 거기 때문에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말했으니까 니은은 어때요? 맞는 말. 그치? 맞는 말. 그래서 이것도 차근차근 쓰면서 따져나가면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RPM 끝이거든, 얘들아. 그래서 107쪽까지 풀어오는 것이 숙제가 되겠고, 내려가면 기출부터 풀이를 하시고 그 다음에 RPM 검사 받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어요.